안녕하세요, 카린TV입니다. 이름을 채널명을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태원 클럽이라는 아태원 매니저로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카페 매니저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 채널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아태원 오너로서 현재 차를 몰고 있지만 사실 저는 차를 계속 바꿔왔었습니다.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을 몰아왔었지만 사실 디젤 차량만으로는 아쉬운 마음에 세컨카를 계속 운용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가솔린 차량, 컨버터블 차량, 경차, 기타 여러 브랜드들의 차량들을 몰아왔었는데 이제 다양한 차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이제 아태원 굉장히 좋은 차지만 차 말고도 다른 차들도 같이 소개하는 채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채널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카린TV의 뜻은 간단합니다. 카, 베리니, 배구에서 나왔던 용어죠. 저같이 일반적인 오너들 입장에서 이제 차량을 소개하고 느낌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리뷰어분들이나 기자분들이 많으시지만 일반적인 오너의 시선에서 느끼는 차량의 강점이라든가 좋은 점들을 한번 소개하는 채널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다시 한번 아태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는데요. 현재 아태원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의 강점 대비 아무래도 뭐 폭스바겐 브랜드의 홍보의 미진함 그리고 또는 마케팅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때까지 몰아온 여러 차량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태원의 가성비는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번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 아태원의 세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4천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입차 중에서 현재 아태원만큼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세 가지 중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일단 DCC 모드가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제가 최근에 다른 차량들을 여러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그 유명한 BMW의 어댑티브 서스펜션에 대한 차량을 시승해본 결과 다시 한번 이 차량의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차량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좋은 옵션인 다인오디오, 물론 아태원 프레스티지에만 장착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다인오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드라이빙 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4천만원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드라이빙 옵션을 가진 차량은 드물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사용자 설정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가진 차량, 다양한 핸들링과 서스펜션을 감세력을 가진 차량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BMW 차량과 여러 차량들을 시승해 봤을 때 이 차량 DCC의 감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자면 일단 컴포트부터 스포츠까지 굉장히 수십 단계의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현존 최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지금 스포츠 가장 강하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시승해본 340i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이 스포츠의 느낌은 사실 340i의 컴포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드러운 감세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에코 프로 모드 정도의 감세력과 비교한다면 거의 흡사하거나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포트로 가게 되면 컴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기차스러운 서스펜션, 현기차스러운 승차감, 하지만
롤이라든가 피칭이 심하지 않으면서 잘 잡아주면서도 승차감, 특히 이제 운전석에 있는 오너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태웠을 때 가장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감쇄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로 조정할 수 있는 감쇄력이 2단계인데 반해서 이렇게 폭스바겐 아테오는 수십 단계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딱딱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독일차스러운 딱딱함을 원하시는 분들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감쇄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 흡수할 수가 있는 승차감을 확보했다는 점은 폭스바겐 차량 전체를 통틀어 또는 수입차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 아테온이 유일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런 감쇄력을 가진 좋은 차가 현재 프로모션을 많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1월달에 조금 더 프로모션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포모션, 프레스티지 포모션까지도 한마디로 폭풍 할인을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차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차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차감으로만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차량을 이동수단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옵션 대비, 그리고 이 차가 제공하는 옵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성을 비교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서는 BMW LCI 5세대가 5시리즈죠. 5시리즈 LCI의 옵션이 조금 계약이 돼가지고 말이 많았죠. 물론 BMW는 조금 더 좋은 옵션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올 것이고 프로모션도 다시 한번 강화가 되겠지만, 현재 폭스바겐의 프로모션 또한 만만치가 않은 수준입니다. 5,700만원 또는 6,100만원에 달하던 아테온 프레스티지 포메션이 현재 거의 1,300만원 이상 할인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수입차를 봤을 때는 역시 아테온만한 차는 없다는 것, 특히 DCC를 가진 차량들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또 강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감쇄력도 감쇄력이지만 조향에 있어서 조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특히 MQB 바디를 가진 폭스바겐 차량들 중에서 대부분 일반 옵션을 가진 골프라든가 티구안,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제타 같은 경우는 아마 조향 모드가 노멀일 겁니다. 노멀 같은 경우는 7세대 그 MQB 바디를 가진 차량들을 탔을 때 특징 하나가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경쾌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핸들링, 가벼운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볍다고 핸들링에 불안정성을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성분이 타도 부담이 없는 핸들링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한 주행보다는 편안한 주행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조향 옵션을 가진 차량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고, 물론 스포츠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서 조금 더 이 차량을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구동 유닛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 기어에서 일반 드라이브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그 타력주행이라고 해서 중립주행 같은 연비체 최적화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만, 구동 유닛에서 노말이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진 않다는 것.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배기가스 문제랑도 관련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스바겐 차원에서 과도한 질소 화물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예전처럼 RPM을 많이 쓰지 않는 스포츠 모드를 제공한 것 같다. 과거 6세대 골프나 예전 과거 아테온의 전신 CC와 같은 그런 스포츠 모드에 따른 조금 다양성 및 드라마틱한 핸들링의 운전성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수입차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폭스바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타기에는 이 모드 자체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운전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같이 이렇게 스포츠를 다 놨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설정을 이용해서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아테온의 핵심 옵션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인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디오를 순정화를 했습니다. 순정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아테온 순정 다인 오디오에 대해서 평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재생시킨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들어보셨나요? 순정 아테온 다인 오디오 듣는 분들이 가장 아테온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다인 오디오가 맞긴 맞는데 중저음이 많이 떨린다, 또는 저음이 찌그러진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불만이 있었고요. 근데 아쉽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테온이 NVH 대책이 조금 부실합니다. 기타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하지만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보시면 점점이 그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렇진 않으신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로 정답은 도어 방음입니다. 오디오를 많이 좀 좋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들이 바로 순정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또는 도어에 대해 앰프를 바꾸거나 DSP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옵션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가장 그 중에 기본은 강조드리는데 도어 방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 굉장히 차체가 안정성이 강화돼서 설치가 됐지만, 외형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철판이 조금 얇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공간은 제공이 된다는 점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울림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좀 부실했고, 그리고 스피커랑 이 도어를 잡아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리를 잡아내는 부분들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저음의 소리를 발생시킬 때 바로 차체의 떨림이 보호자 오너한테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생업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전문샵을 통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순정으로 들어간 다인 오디오 상당히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모 오디오 사장님도 아테온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셨는데요, 이 순정 스피커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단 하나, 도어 방음만 해주셔도 중저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음압이라고 할까요? 소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고 받쳐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퀄라이저 설정 자체를 모두 다 플랫으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과거에는 플랫으로 맞추지 못하고 서브우퍼라든가 베이스를 조금 낮춰서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볼륨을 높였을 때 진동이라든가 떨림이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플랫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고, 심지어 많이 높이더라도 소리가 거의 떨림 없게 나타났거든요.
물론 순정 스피커, 다인 스피커가 현재 아테온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하만 카돈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예,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다인 오디오는 이제 폭스바겐과의 그런 천목 관계는 현재 청산이 된 것 같고, 이제 폭스바겐에서 다인 오디오가 들어간 유일한 차량은 이제 투아레그 빼고는 현재 아테온만 남지 않았나.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하만 카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좀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다인 오디오의 급 자체는 하만 카돈보다 우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하만 카돈 시스템을 가진 차주분들도 다인 오디오 스피커로 많이 바꾸시는 거를 많이 블로그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접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BMW 같은 경우도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하만 카돈이 달리고, 그 더 위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마워스 앤 윌킨스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마워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급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하만 카돈급에서 비교를 한다면 현재 아테온 가격 대비 이 다인 오디오가 들어간 차량은 현재 없다는 거죠. 예, 다인 오디오 이 스피커가 들어간 차량이 4천만원대에서 구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순정으로 들어간 다인 스피커는 정말로 예, 다인 오디오에서 제작해서 납품한 스피커가 맞고요. 실제로 뜯어서 확인했을 때 예, 다인에서 생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피커의 재질이 원재료가 좋다는 거죠. 그 원재료가 좋지만 울림판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방음으로써, 방음 방진으로써 잡아주면서 그 소리를, 포텐셜을 높이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아테온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무조건 튜닝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오디오에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은 방음 방진만큼은 해봐라. 굳이 다른 업그레이드 하진 않더라도 방음 방진부터는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래서 지금 하남 카돈이 지금 뭐 삼성이 이제 하남 카돈 인수했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인 오디오가 이제 앞쉽게도 이제 퇴장을 하게 됐지만, 뭐 다인 오디오 스피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일반 차량에, 특히 앰프가 없는 차량에 다인 오디오 스피커를 장착하는 거는, 그냥 자출 출력에다 장착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체적인 앰프를 가진 차량에 바꾸시는 거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다면, 가장 좋은 점은 아까 말한 대로 중저음의 소리가 살아났다는 점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음장 모드를 제공합니다만, 이런 발라드를 듣는다든가 여성 보컬을 들었을 때 다인 스피커가 굉장히 특화가 된 스피커긴 하지만, 이제 순정 OEM 스피커 특성상 아무래도 약간 제가 볼 때는 트위터랑 미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되냐, 트래블이랑 미드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미드나 저 같은 경우는 미드를 좀 더 강화시키는 편인데, 트래블 미드 부분만 강조를 시켜도 물론 타고난 위상이라든가 해상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소리의 명료함이라든가 깔끔함은 굉장히 살아난다는 거. 단순히 다른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트래블이랑 미드만 조정해 줌으로써 이 소리의 질감을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감히 단언컨대 현재 하만 카돈이 달린 차량들보다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테온의 아까 두 가지 옵션, DCC랑 다인 오디오는 4천만원대 다른 수입차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옵션이라는, 최강 옵션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좋은 차종을, 이런 옵션을 가진 차종을 아직도 홍보를 못하고 프로모션으로만 지금 홍보하고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의 행태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차량들을 그냥 프로모션만으로 가치를 절하시키지 마시고 옵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쳐주시기를 전 매니저로서, 아테온 매니저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카린TV로서 아테온은 좀 더 영상을 제공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차종을 소개하는 채널로 다시 한번 발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오늘 간단한 영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